군 조직은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니라 전통 문화 전문성 정체성이 축적된 조직이라는 점에서 문제의식을 야기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는 정창욱 전 공군사관학교 교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정 박사는 공사 43기로 연세대학교 교육서 석박사를 했고 2015년부터 제이시우드 컨설팅에서 대표로 있으면서 삼성, SK, 롯데와 소기업에 경영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 박사님, 시간이 좀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네. 8분이면 좋고, 네. 10분 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조금 기능적이고 약간 기술적인 분야로 집중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리아 세진님 발표하신 내용들 너무 잘 들었고, 한 국가의 교육 시스템은 그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대학 교육이 4년제가 되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인류가 고등교육을 진행한 이래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통해서 최적의 시스템을 찾아낸 게 이제 4년제 대학 교육 시스템이 되죠. 대학 교육이 발전하게 된 것은 2차 대전 이후에 인류의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양질의 인적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4년제 학사 일종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고요. 전공을 나누어서 그 분야의 기초적인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식을 함양시키게 된 것입니다. 물론 대학의 역사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죠. 그러나 근대화, 산업화의 흐름에 따라서 고도화, 전문화된 것은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역사적으로 큰 사건이라면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미 공군의 독립과도 관련이 있죠. 미 공군이 독립할 때 여러분 미 공군 윌리엄 빌리 미첼이라는 분을 잘 아시겠지만 이 공군을 독립시켜야 된다고 엄청 강조를 하다가 항명죄로 구속까지 돼요. 정직 5년 처분을 당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잘 모르실까봐. 미 공군 독립을 위해서 육군 장교가 공군의 독립을 위해서 항명을 할 정도로 하다가 왜? 너무나 고도의 전문화된 영역이기 때문에 공군은 독립을 시켜야 된다. 그 기존의 이 육군 장교들이 뭐 저런 놈이 있냐 해서 이제 구속까지 시키고 이 직무 정지를 5년인가 시키고 하다가 나중에 2차 대전이 진행이 되고 나서 이 공군은 독립을 해야 되는 군이구나. 이 육군하고 같이 붙어 있을 수가 없구나. 육군의 정체성과 사고방식으로는 안 되겠구나. 사후 훈장 추서를 받았던 그런 인류의 역사가 있습니다. 국가의 방향에 맞추어서 사관학교 또한 4년제 교육 커리큘럼을 따르게 되었죠. 각 군이 요구하는 전문성을 갖춘 시스템으로 각자 발전을 해서 오늘날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일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학기제가 아닌 쿼터제 등이 파생이 된 그것도 결국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시스템이 유연적으로 발전을 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변화의 흐름을 따라 발전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사관학교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된 전장 환경의 요구에 따른 지휘관을 양성, 배출해야 될 책임은 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졸속 행정은 그 큰 흐름의 기조를 역행하고 미래 전장 환경에 유능한 지휘관 배출을 방해해서 국가의 존속에 위협을 주는 명백한 오판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아마추어들이 별 고민도 없이 정치적 보복으로 보이는 의사결정을 강행하게 될 경우 이 나라의 미래는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발전을 하자면 서로 토론을 통해서 공개적이고 문제점을 개선하고 미래의 지향점으로 가자 이겁니다. 졸속으로 가지는 말자 이거죠. 전장 환경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으며 다루어야 할 무기 체계는 과학적으로 더 발전하고 있고 지휘 결심을 위해서 더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전문성이 뒷받침이 된 상태에서 합동성이 어우러져야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코리아 세진님께서 매우 강조하셨던 내용이죠.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은 전문성이 함양에도 이 교육기관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와 교육 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무기체계 운영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역사와 전통으로 대변이 되고 교육기관에서 내면화된 흐름으로 전해지게 되는 무형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선후배님들이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 무형의 가치를 지키고자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치가 바탕이 되어서 지식이 축적이 되고 전문성이 함양이 되어 비로소 현장에서 올바른 지휘 결심을 할 수 있는 지휘관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2년의 교양 교육과 2년의 전공 혹은 각 분의 분야 교육으로는 이러한 가치를 심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교육 시간이 모자라거든요. 2+2가 졸속이라는 비난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각 군은 그 군이 작전하는 공간의 특성에 따라서 전문성이 다릅니다. 각 군 사관학교는 이 특성에 따른 전문성을 함양시키기 위해 고유한 형태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학사 일정뿐 아니라 내무생활 교육을 통해 엄격한 규율과 절제력을 함양시켰고 각 군이 요구하는 전문 지식을 전체 커리큘럼에 배태시켜서 한 과정을 수료할 때마다 깊숙이 스며들게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사관 생도들은 내면화된 교육을 통해 각 군의 가치와 철학을 이해하고 리더십을 갖춘 국가의 간성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행정적인 2+2 시스템의 학사 일정으로는 깊이 있는 가치를 심어주기에는 매우 역부족인 것입니다. 엘리트 장교를 육성해야 하는 이유는 국가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국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던질 리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리더 때문에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이 그동안 득을 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처럼 대규모 군대를 유지 관리해야 할 환경에 통합사관학교는 매우 부적절합니다. 일본의 방위대학은 보통 국가가 아닌 제한된 군사력을 보유해야만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어울리는 것입니다. 통합된 사관학교는요, 주로 소규모 군대를 운영하는 국가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할 자원이 소규모일 때나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분단 국가입니다. 핵을 머리 위에 이고 있다는 걸 우리 국민들이 왜 핵이 머리 위에 있는 걸 모르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안보 서비스를 너무 잘 제공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불안하면 지금도 깜짝깜짝 놀랄 텐데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우리 국민은 태평하게 출퇴근을 할 수 있지만 일본만 보십시오. 도쿄 중심에 패트리어트를 갖다 놓지 않습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너무 과한 안보 서비스 잘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이. 자, 이런 일본도 방위대 출신을 잘 보면 육상, 해상, 항공 자위대로 분리가 되어 나간 이후에는 각자 자기의 전문성을 키우고 발전시키면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기도 바쁜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공부했다는 이유만으로 합동성이 생긴다는 보장 자체가 없습니다. 자, 지금 각 군의 사관학교 4년 교육도 모자랄 판인데 이걸 2+2로 나누어서 한다. 이것은 단순히 행정적 수료에만 의미를 두는 학사 시스템으로 하향 변질될 가능성이 있고요. 사관학교 지원자들의 수준이 점점 하락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명문 교육기관들이 전공을 세부적으로 나누고 각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구조를 더욱 세분화하는 이유는 전문성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통합성은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등생 100명이 모여가지고 친하게 지내봐야 대학생 하나 문제를 못 풀어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각 군에서조차
자신들의 병과에서 제대로 된 지휘결심을 하기까지는 최소한 영관장교로 성장하는 과정을 겪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접하는 무기체계의 특성과 조직의 흐름을 익히고 경험을 하여야 하며 영관장교가 되어서야 비로소 병과를 이해하고 전문 지식을 함양하게 됩니다. 이렇듯 병과에서 전문 지식이 쌓여야 타 병과와의 협동이 가능해지고 이런 전문적 지식이 쌓여야 타군과의 합동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최근 육군의 대병과 시스템도 조금인데 오늘은 요거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무런 전문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합동성 교육이 시작이 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교육의 큰 의미 중 하나가 가치와 철학 그리고 문화를 심어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의 부재에서 오는 결핍은 각 군의 장교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안겨주게 될 것이며 나아가 이 나라 군에 큰 피해를 주게 될 것입니다. 국가가 손해가 나는 일을 나서서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기관의 개혁은 중차대하게 장기적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지 단편적으로 졸속적으로 진행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현재 통합 교육을 시킬 인프라도 구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도들을 어디서 먹이고 재우고 입히며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합동성은 교육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현장에서 실행과 평가를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동근무를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험을 통해 습득해야 하는 것이 합동성입니다. 2+2와 같은 아마추어들의 졸속, 이 교육 행정은 이 나라 군사력의 발전을 저해하고 사관학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무엇이 진정 대한민국 국방을 지키는 일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 교수께서는 육해 공부는 각각 요구되는 전투 환경과 지휘 개념이 다른 만큼 초기 교육 단계부터 서로 다른 문화 체계와 가치 체계가 체화되어야 된다 하는 동시 통역을 하시다가 뉴욕 주립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 하셨습니다. 카이다에 계실 때 핵주권론 조장하셨다가 도태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가는 공동선언도 배치돼 가지고 국방연구원을 떠나셨고 최근까지는 군사문제연구원에서 안보 정론 유튜브를 통해서 핵 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핵에 대해서도 아주 명쾌한 해설을 해주셨는데 김 박사님, 오늘 2시간을 들여도 충분히 말씀하실 분인데 코끼리를 고양이 크기로 줄여서 10분 이내에 좀 요약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2시간 안 되겠습니다. 1시간 10분 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려야 될 분도 많으신 것 같은데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발표자께서 사관학교 통합 여부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일체 중복적인 발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쓴 토론문을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사관학교만 바라보지 않고 사관학교 주변에 있는 정치적 배경을 중시하면서 큰 그림 속에서 사관학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늘 저는 문민 통제라는 얘기를 많이 이 자리에서 10분 동안 많이 할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먼저 제가 일단 먼저 얻은 4가지 중간결론, 원칙 이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토론을 감안할 때 첫째, 문민 통제라고 하는 것은 현대국가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대원칙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이게 객관적 문민 통제냐 주관적 문민 통제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거는 사무엘 헌팅턴이 군인과 국가라는 자기 저서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정치 권력이나 정부가 어떤 정치적, 이념적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안보 수요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군을 길들이게 하는
이런 주관적 문민 통제도 지켜야 하는 대원칙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우리가 지켜야 할, 존중해야 될 문민 통제가 아니다. 이게 첫 번째 제가 내린 중간 결론이고요. 두 번째, 이 사관학교 통합은요, 이 다른 그림에서 보면 통합군으로 가는 첫 걸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합동군제와 통합군제의 장단점을 장황하게 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중간 결론으로 내리는 말씀은 양쪽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선과 악으로 구분하지는 말자. 왜냐하면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은, 이스라엘은 수방국가지요. 그런데도 통합군을 합니다. 그 이유는 국토의 여건이 워낙 절명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행동하고 순식간에 격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취지로 통합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통합군이 나쁘다, 합동군이 좋다 이런 얘기는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통합군이 독재 정권을 가진 나라들이 대부분 통합군을 선호한다. 그 얘기는 통합군 체제가 정치권이 가지고 놀기에, 길들이기에 더 쉽다 그런 얘기. 이건 알고 객관적인 팩트입니다.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 제가 예를 많이 들 수 있는데요. 뭐 미얀마라든지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얘는 들지 않겠습니다.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요. 지금 우리가 이 정부가 국방 계획을 얘기하면서 좋은 얘기들 많이 하죠. 뭐 스마트 강군, 또 선택적 모병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만약 우리 대한민국에 정착되어 있는 문민 통제가 객관적인 것이 아니고 주관적인 문민 통제라면 그 다음에 얘기하는 국방 개혁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도 명색에 지난 40년을 국방에 종사해온 사람인데요. 정말로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동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은 출렁출렁합니다. 네. 그래서 주관식 문민 통제 하에서는 지금 이런 사관학교 통합 논의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객관적 문민 통제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면 그때는 우리가 어떤 기준을 놓고 토론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기준이 뭐겠습니까? 안보 수요입니다. 안보 수요. 예, 철저하게 안보 수요망을 기준으로 해서 장단점을 얘기하고 얼마든지 하자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정리한 네 가지 원칙이고요. 여기에 기반해서 저는 오늘 5가지 건의를 드립니다. 제가 중간까지 다 생략했는데도 지금 시간 줄이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지금 국방부 정부는요,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지금 대한민국에 정착된 것이 과연 국민적 합의, 전문가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이런 객관적 문민 통제 하에서 진행되고 있는가. 이건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건 먼저 확인하십시오. 예. 만약에 지금 그 신문에 나오는 얘기들 보면 군에 배타적 카르텔을 없애고 싶다, 계엄을 2번 다시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정치적 동기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전문가들은 한사코 안보 수요만 가지고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려면 지금 얘기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런 걸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지금 사관학교 통합을 그럴싸한 포장으로 포장해서 이게 합동성을 강화하는 길이다라고 우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예? 이게 이제 사본, 축, 말. 예. 진짜 본질은 내버려 놓고 엉뚱한 거 가지고 지금 싸우는 이런 격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러니까 먼저 확인하라. 여러분들이 추진하시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과연 객관적 문민 통제 하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국민 앞에 확인을 먼저 하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주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한국 상황에서 통합군으로 가는 것은 반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중복하지 않겠습니다. 예, 한국 상황에서는 통합군이 맞지 않습니다. 이건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통합군이 돼서 정치권에 놀아나는 군대가 되고 나면요. 당장 군에서 역선택부터 일어나지 않습니까?
실력자에 줄 잘 서는 사람들은 능력이 무한하게 증거하고 제대해서 요직이 막 가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군대가 뻥통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튼 여러 가지로 봐서 우리 상황에서 통합군이 맞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에 관련해서 같은 취지에서 우리 화랑대 태릉 일대를 다 없애고 그 자체를 다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이 얼마나 위험한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생도 자질이 뚝 떨어진다. 이거는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방으로 가게 되면 그렇습니다. 불가피한 겁니다. 두 번째는요, 군맥을 끊는 겁니다. 군맥을 끊는 겁니다. 저희는 저 화랑대를 단순히 육군사관학교의 요람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저기에서 우리 한국군이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군맥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게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생긴 역사와 전통이 그대로 서려 있는 곳인데 그거를 깡그리 다 정리하겠다? 안 됩니다. 그거는 군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망치는 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태릉에 땅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아무 이해관계 없습니다. 예. 미국 웨스트 포인트가 왜 거기에 있습니까? 미국 웨스트 포인트는요, 허드슨강 뉴욕주에 굽이 치는 그 언덕 위에 있습니다. 거기가 어떤 장소인지 아시죠? 영국군에 대해서 독립전쟁 벌일 때 영국군 함선이 그 선을 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난공불락이었습니다. 그 사례를 기념해서 거기에 웨스트 포인트 미국 육군 사관학교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육군만의 문제고 육사의 문제입니까? 미국 전체의 문제지요. 응?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는 이 계획을 추진하시는 분들도 국방부 분들도 와 계시다고 지금 말씀 제가 들었는데요. 정말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태릉 화랑대 손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후회합니다. 어떤 정치적 파장을 맞을지 모릅니다. 건드리지 마십시오. 건드리지 마십시오. 예, 제가 근데 세 번째는 우리 육군에도 사실 반성할 점이 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근데 앞에 우리 발표자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마디만 하자면요. 일부입니다. 물론 일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셨어요. 군을 위해서 압니다. 그런데 줄서기 먼저 하는 군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역량이나 경험에 전혀 맞지 않는 자리를 단지 대선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그냥 기관장으로 가서 여러분들 다 기관장 해보셨겠지만요. 그 기관은요. 기관장이 어떤 철학과 능력을 가진 거에 따라서 10배, 100배 효율이 나옵니다. 그런데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이게 사실 우리 군 출신들이 그렇게 일부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전통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군의 전문성과 명예를 무시하고 줄서기를 자임하고 출시한 이런 사람들은 군 사회에서 배제당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그리고 반대로 묵묵히 국가 안보를 위해서 헌신한 이런 사람들이 존경받는 이런 문화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군에 제가 요청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요, 문민 통제에 대해서 제가 대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우리가 가져야 될 문민 통제는 이런 겁니다. 4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4가지 요건 다 갖춰야 됩니다. 두 가지는 헌팅턴이 얘기한 겁니다. 첫째는요, 군의 전문성과 독립성 유지, 이거 인정해야 한다. 존중해야 한다.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퀄리티가 높아야 됩니다. 문민 통제를 강요하는, 주장하는 정부나 정치권이 군 사회보다 퀄리티가 높아야 됩니다. 높지 않고 더 저질이고 도덕적으로 더 타락했고 부정부패, 더 무능한 사람들이 직책을 가졌다는 이유로 문민 통제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예, 이 2가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또 2가지가 한국에만 해당되는 건데요. 뭐냐면 여러분 두 개 수레바퀴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우리가 대북 정책을 할 때 필요하면 유화 정책도 하고 화해 협력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거 다 옳습니다. 필요하면 그렇게 하고 필요하면 대치도 하고. 그런데 항상 튼튼한 군은 같이 가야 되죠. 그래서 튼튼한 군대와 대북 정책은 2개 수레바퀴를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존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안보를 해야 되는 국방부가 안보를 허물허물하게 대북 유화를 얘기하고 북한하고 유화 정책을 얘기하고 북한하고 대화를 얘기해야 될 통일부에서 무슨 북한 때리자 쳐들어가자 군에서 하는 얘기를 하고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예.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있었던 연구원 군사문제연구원에 지금까지 3년을 있었는데요. 이게 튼튼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있는 조직입니다. 여기에 와가지고 무슨 튼튼한 군대 얘기하지 말라, 북한하고 뭐 잘 지내는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민 통제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구분을 하셔야 된다. 이게 지금 한국에서 필요한 문민 통제의 요건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요건은 이건 제가 참 수십 년간 고민한 건데 임기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정치하시는 분들이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에서? 그런데 4년 임기, 내가 4년 임기 안전하게 보내고 재선을 해야 되겠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있으면서 100년, 200년을 내다봐야 되는 국가 대계를 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영어로 말하면 폴리티션과 스테이트맨의 차이입니다. 정치인은요, 자기 임기만 생각하지만 정치가는 자기 임기 넘어, 자기 수명 넘어 국가의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정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문민 통제 얘기를 하려면 이 네 가지를 다 갖춘 연후에 사관학교 통합을 얘기하든 국방개혁을 얘기하든 뭐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중단하라. 이게 제 주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임기를 초월한 우리 육사가 배출한 정치가 박정희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 살아있을 때 편하자고 나무 심었습니까? 전부 후대들을 위해서 다 하지 않았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대전에 있는 저 수많은 핵 관련 연구소들을 만들고 방사를 만들고 그거 자기 살아서 부귀영화 누리겠다고 한 겁니까? 아닙니다. 자기 임기하고 자기 수명하고 관계없이 후대가 다 득보도록 다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정치가 그렇습니까? 우리 정치 전부 다 임기에 다 갇혀 있잖아요. 임기 4년, 5년에 갇힌 사람이 대한민국 망치는 일을 하지 말아달라. 이게 주문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아는 김홍철 장군이 정책 실정으로 간다고 했을 때에 참 멋지게 해낼 거다 하는 이런 신뢰감을 솔직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김홍철 실장은 굉장히 마음이 생각하는 것과 또 해야 하는 일과 이것이 어긋나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불편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블로그에 개방하기 전에 우리 정책실장님 여태까지 들은 걸 이렇게 보시고 이게 우리가 이거 TF장님도 오셨는데 제가 여태까지 페이스북과 최보식의 언론에 사관학교 통폐합에 관해서 22번의 글을 썼습니다. 이제 주제가 말라가지고 오늘 아침에는 이 총괄평가, 앤드루 마샬이 쓴 이 총괄평가를 주제로 해서 통폐합하면 안 된다는 글을 썼습니다. TF장님, 그리고 실장님, 적어도 이 통폐합을 추진할 때 졸속으로 하지 마시고 미국이 장교 교육 체계 검토했던 레토 연구 보고서, 그 다음에 PDOS, Professional Development Office System, 요 책하고 미 육군의 개혁 방향, 요 자료를 좀 참고하시고 너무 서둘지 마시라 하는, 앞으로 어떻게 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